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십자수 투명자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품 중에 십자수 투명자 만들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십자수 도안만 다를 뿐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세요. 십자수를 넣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시면 도안을 보시고 하나하나 수를 넣으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마이욤 투명자를 만들어 볼 거고요. 마이욤 투명자를 보시고 다른 투명자 상품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구성품을 확인을 해주세요. 십자수 원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원단에 여기 요 도안을 따라서 수를 놓아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도안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 칸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중심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이 도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점이고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원단을 가로로 한번 접고 세로로 한번 접어주시면 이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위치를 표시를 해볼까요? 이 위치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중심에서 바느질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거는 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부터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도안에서 보시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요 빨간색, 위로 두 칸 위에 빨간색부터 먼저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금씩 면적을 넓혀가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만들기가 쉬워요. 먼저 빨간색 실로 수를 놓아야 되죠. 자, 실을 준비를 해볼 건데요. 상품 안에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묶여있는 실을 살짝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실을 빼주세요. 이 십자수 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사용을 할 거예요. 끝과 끝을 이렇게 맞대서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가지고 바느질을 할 건데요. 십자수 실은 6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십자수 실 중심 부분에서 실을 이렇게 살짝 펴보시면 얇은 실 6가닥이 보이시죠? 이 실을 2가닥을 가지고 바느질을 할 건데, 자, 2가닥을 이렇게 살짝 벌리셔서 엄지손가락을 실 2줄과 4줄 사이에 넣고 살살살 당겨주시면 이렇게 실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세게 빨리 당기시면 실이 엉킬 수 있거든요. 살살살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2가닥이 분리가 됐죠. 그런 다음에 십자수 바늘에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십자수를 하실 때는 별도로 매듭을 짓지 않고 바느질 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요 Y자부터 수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칸 위에 빨간색 실로 수를 2개를 놓아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여기 위치예요. 여기에서 가로로 2개를 수를 넣는 건데, 이때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당기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1c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진행 방향으로 실을 살짝 넘겨주시면 돼요.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느질을 해갈 거거든요. 그러면 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눕도록 손으로 딱 잡아주시면 돼요. 이 손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앞에서는 십자수는 X자로 실을 2번 놓아서 수를 완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위치에서 대각선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자, 이렇게 한번,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 위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수 하나가 완성이 되죠. 빨간색 실로 2개를 놓아야 되죠. 그러면 옆에 하나 더, 대각선 아래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대각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대각선 위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위치를 균일하게 맞춰주시면 훨씬 더 예뻐요. 내가 대각선 아래 칸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항상 대각선 아래 칸에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십자수로 2땀을 지금 수를 놓았어요. 자, 이제 얘는 필요가 없겠죠. 중심은 바늘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도안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수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놓기 쉬운 위치로 수를 놓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Y자를 내가 먼저 완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올라가서 이 3칸을 먼저 수를 놓으셔도 되고 어느 부분을 먼저 놓든지 상관없어요. 첫 번째 위치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 놓은 위치를 참고를 해서 위치를 찾아가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지금 빨간색 2개를 수를 놨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칸 위에서 빨간색 세로로 3칸 수를 놓아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4칸 여기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각선 위로 들어갔다가 대각선 아래로 나오고 하나, 둘, 시작했던 거 바로 위에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3개가 수가 놓여졌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칸에서 옆으로 수를 한 칸. 지금 이 부분이에요. 수 하나를 또 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4칸. 세로로 4칸. 여기 시작된 위치에서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로로 4칸. 자, 그러면 이 Y가 다 이렇게 수가 놓여졌어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이 나오네요. 자, 이제 이 Y는 다 수를 놨는데요. 그 옆에 빨간색 실이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M자를 수를 놓아 볼 거예요. M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M이 시작되는 위치가 더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수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Y의 2번째 칸에서 왼쪽으로 하나, 2번째 줄에서 시작돼서 세로로 3칸 이런 식으로 수 놓는 위치를 하나씩 잡아주시면 돼요. Y의 첫 번째 요 수 놓은 지점 바로 아랫줄에서 왼쪽으로 2번째 칸이에요. 한 줄을 비우고 2번째 칸에서 시작. 그러면 세로로 3칸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옆에 위로 한 칸, 다시 아래쪽에, 다시 옆쪽으로 3개. 자, 이렇게 앞에 M자까지 수가 다 놓여졌어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바느질을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빨간색이 더 있어요. 그런데 M에서 지붕 위쪽까지 가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멀어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바로 연결해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가실 때는 반드시 실을 한번 끊어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실이 그대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가면 아까 Y에서 M으로 갈 때는 Y하고 M 사이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고요. M에서 이 지붕 위쪽으로 실이 갈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한번 실을 끊어주고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수가 놓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길 그대로 연결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빨간색 실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간격이 1cm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끊어주고 다시 연결을 해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는 매듭을 따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실을 여기에서 지금 시작했어요. 뒷면에 1cm 정도 남겨줬던 실이 바느질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 사이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무리 할 때도 지금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이로 두 서너땀 정도 통과시켜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를 술을 놨고요. 그 다음 위치에서 제일 하기 쉬운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술을 다 놨으니까 여기에서 위치 찾기가 가장 가까운 부분이 제일 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Y 다음에 이 하우스 이 부분을 위치를 찾아서 파란색 실을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자, 해볼까요? 실은 나중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빼서 두시고요. 파란색 실을 빨간색 실 했던 거하고 똑같이 반을 잘라서 6가닥에서 2가닥을 분리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파란색 실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는 위치, 이 가로줄은 똑같죠. 같은 위치에서 하나, 둘, 세 칸을 띄우고 그 다음에 한 개를 술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 Y 끝부분 시작하는 위치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띄우고 그리고 파란색 실 하나. 이번에는 진행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가죠. 그러면 실을 이렇게 1cm 정도 남긴 다음에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가 하나가 됐죠? 그 다음 이 위치에서 아래로 4칸 더 술을 넣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5칸을 술을 넣으신 다음에 가운데 3번째 칸에서 2개 그리고 아래로 2개 이런 식으로 전부 하우스를 술을 놓아주세요. 제가 지금 바늘이 원단에서 대각선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대각선 위로 넣어서 아래로 한꺼번에 빼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하셔도 돼요. 나눠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아래 칸으로 빼서 다시 대각선 위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제가 하는 것처럼 한 칸을 이 줄을 사이에 두고 바늘을 살짝 넣어서 그리고 바로 아래 칸으로 빼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술을 넣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술을 넣을 때 가로로 3칸의 술을 놓아야 돼요. 이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술을 3개를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술을 3개를 놓는 게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십자수는 2개의 선이 이렇게 교차가 돼야지 수가 완성이 되죠. 이 2개의 선이 어느 쪽이 위가 가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를 놓을 때 한 가지를 정해서 통일해서 놓으셔야 돼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연결되는 이 선을 먼저 놓았다고 하면 이 선을 항상 먼저 놓으시는 게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훨씬 통일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한 땀만 딱 놓을 때, 지금 아까 보시면 마이에서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 한 땀만 놓아지죠? 그러면 저는 지금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 선을 먼저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한 수를 놓을 때는 하나, 이게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2개가 교차가 되면 한 땀이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러 땀을 같이 바느질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자, 3땀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왼쪽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거를 먼저 술을 놓으신 다음에 지금 3개만큼 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서 술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늘을 넣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왼쪽 아래 시작해서 위로 가는 방향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가는 방향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바느질하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선이 먼저 아래에 갔다 그러면 이 선을 아래에, 그 다음 위에 이렇게 교차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세로선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M 글자의 이 세로선을 저는 이런 식으로 수를 놨어요. 3개를 따로. 그런데 이렇게 3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게 더 편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전부 수를 놓아주세요. 자, 하우스 요 글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뒷면에서 마무리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놓았던 실 2-3땀을 이렇게 통과시키셔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수를 놨고요. 이제는 꽃을 수놓아 볼까요? 빨간색 실로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똑같이 해주세요. 자, 이제 꽃 밑에 잎을 수놓아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시작할 때는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대로 끝에 일부분을 남겨서 뒷부분에 바늘을 위치로 이렇게 빼셔서 진행 방향으로 실을 잡아주고 수를 놓아주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수놓아져 있는 꽃 바로 밑에 수를 놓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마지막 매듭처럼 실을, 지금 수놓아져 있는 실을 1-2땀 통과시켜서 이렇게 실을 먼저 고정을 해준 다음에 수를 놓아줄 수도 있어요. 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살짝 잡아주시고 수를 그대로 똑같이 놓아주시면 돼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꽃까지 다 술을 놨고요. 이제 초록색 실이 남아 있어서 나무를 먼저 술을 놓아 볼 거예요. 이에 아랫줄 두 번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으로 4개가 줄을 놓아 주시면 되죠. 이에 두 번째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 여기에요. 여기에서부터 4칸을 수놓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고 진행 방향으로 놓고 4개. 이제 바느질 시작하는 위치 잡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술을 넣으시면서 중간에 한번 위치가 틀려져 버리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다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도안이랑 잘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술을 놓아 주세요. 자, 여기 지붕 위치를 잡아 볼까요? M자의 가운데 줄에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째부터 요 위치에서부터 줄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실을 조금 빼주시고 한 땀 바느질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M의 두 번째 줄과 같은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비우고 한 땀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꽤 길죠? 그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자, 시작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16개를 수를 놓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하나죠? 자, 16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제일 윗칸 16개가 수가 놓여졌고요. 그 아래 칸부터는 좀 더 하기가 쉽죠. 왼쪽에 한 칸 더 많고 오른쪽에 한 칸 더 많고 이런 식으로 한 칸 더 많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8개, 20개 이런 식으로 헤아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 M의 마지막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비죠? 그러면 도안대로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술을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랫부분에 갈색으로 술을 놓아줄 건데 이거는 하나씩 헤아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초록색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술을 놓아서 여기 나무 끝까지 술을 놓아주시면 돼요. 자, 바깥쪽 테두리를 제외한 십자수 술을 모두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두리 선을 술을 놓아줄 건데요. 테두리를 수놓기 전에 확인 작업을 먼저 해볼 거예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자 속에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즈와 이 술을 놓은 사이즈가 같아야지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 우선 술을 넣기 전에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닐을 제거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밑뚜껑이 여기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길쭉한 걸로 여기를 살짝 넣어서 당겨주시면 이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 안쪽 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수 놓은 위치에서 가로로 한 칸을 띄우고 한 번 더 수를 놓아주죠. 테두리 선을 그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늠한 위치가 투명자 밑판에 들어가며 맞게 지금 수를 놓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테두리 수를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테두리 선도 초록색 제일 마지막 요 끝에서 한 칸을 비우고 요 선을 따라서 수를 놓아 주시면 되고, 가로도 갈색 수 놓은 부분에서 한 칸을 비우고 그 다음 밑으로 쭉 수를 놓아 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위치 잡기 쉬운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테두리를 같은 색상으로 네 면을 모두 수를 놓고 있는데요. 다른 색깔의 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네 면을 각각 다른 색으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실로 색깔을 바꾸셔도 되세요. 자, 십자수 술을 다 놓았는데요. 이제 십자수 원단을 잘라서 투명자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투명자에 여기 뒷판 안에 십자수 수 놓은 거를 이렇게 놓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원단을 자르기 전에 사이즈가 맞는지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이즈를 봐주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원단을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수 놓아져 있는 바로 옆 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한 칸 정도 여유를 남겨 두시고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얘를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너무 빡빡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한 반 정도를 더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썬본의 투명자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선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설명서 안에 사이즈가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즈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양쪽 옆부분은 괜찮은데 아래 위 공간이 약간 타이트해요. 그러면 흰색 십자수 원단을 반 정도만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두 올이 보이잖아요. 이 두 올 중에 한 올만 잘라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올이 풀리는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잘라주셔도 상관없거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옆쪽도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넣어볼까요? 그러면 쏙 들어가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단을 잘라줬고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볼 건데 지금 뒷면에 이렇게 십자수 수를 놓은 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춰줄 거예요. 상품 안에 종이하고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거를 꺼내셔서 양면 테이프 2장 이거를 각각 반으로 자르세요. 그런 다음에 자른 양면 테이프를 여기 이영지를 제거하고요. 십자수 수놓음 끝부분에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자, 십자수 원단에 2장을 붙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2장은 종이에 양쪽 끝에 똑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 받침에 붙여주셔야 되는데 먼저 종이에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해서 이 받침대에 붙여주세요. 고정을 안 해주시면 간혹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십자수 수놓은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십자수에도 양면 테이프가 지금 붙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영지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십자수 수놓은 거를 이렇게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뒤쪽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리고 투명자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십자수 마이홈 투명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상품 중에 십자수 투명자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다 동일하세요. 십자수는 십자수 도안을 보시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찾기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수를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를 다 놓은 다음에 원단을 자르고 투명자에 받침대에 붙이고 그리고 투명자를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예쁘게 만들어서 잘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